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깊이 있는 증시 강의쇼 센투자자문의 김성희입니다. 자, 센투자자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밤 11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저희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시죠. 어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중동에서 유조선 피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 급등했는데요. 이에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 밑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높였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뉴욕 3대 지수는 0.3에서 0.5%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 출발한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산업 생산 지표 17년 내 최저치 기록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2100선 나흘 만에 무너지면서 209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함께 팔아냈는데요. 722포인트 선으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마감했습니다. 자, 6월 들어 반등하나 싶었는데 6월 말 G20이라는 큰 이벤트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지수 하락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자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더 궁금한 부분들 많이 생기실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많은 도움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 통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시작 전에 꼭 문자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강연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명석, 박철순 자문위원의 강연회입니다. 2019년 하반기 증권 및 파생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6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차례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12명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강연에 관련해서도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자문위원들의 알찬 투자 정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센투자자문 이명석의 안정적 ROF 시스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자문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메커니즘을 활용한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명석 자문위원입니다. 네, 이명석 자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방금 또 그 강연회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또 파생 상품 투자 쪽에서는 어떤 내용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마찬가지로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기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네. 파생이 먼저냐 현물이 먼저냐라는 이야기를 또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또 파생 시장에 대해서 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면 현물 하신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물을 하시는 분, 즉 주식을 하시는 분이시든 아니면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분이시든 참석해 주셔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될 거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명석 의원 그리고 박철순 의원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그렇듯이 주식뿐만 아니라 또 파생 상품 이렇게 종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들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투자자문 이명석의 안정적 ROF 시스템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칩 제조업체들이 하강 압력을 좀 넣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래 상승을 이끌었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로드컴에서 생각보다 조금 낮은 지표가 나오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9% 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의 산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인지 조금 실망스러운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하이 종합지수도 1% 빠졌고요. 신천지수도 1.8% 빠진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요.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 75%가 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아마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가을까지는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7월 아니면 9월에 진행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7월은 40% 정도가, 9월은 30%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연준이 금리를 0.25%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2.21%까지 떨어지고 내년까지는 1.96%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와 또 내년에 각각 한 번씩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어제 전해드렸었죠. 오만해에서 유조선이 두 척이 피격이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증을 하면서 뉴욕 증시에는 에너지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셀렉트 섹터가 상장 지수가 1.3% 올랐는데요. 할리버튼이 2.4% 상승을 했고요. 엑손모빌과 킨더모건 역시 각각 0.7%, 0.8% 하락한 상황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4달러가 상승해서 52.28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공격 방법이나 배후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예상을 하기에 이란이 배후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접적으로 이란을 지목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또 그것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이번 공격의 배후가 예멘 반군이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가는 무역 전쟁에 따른 수요 감소 때문에 또 그 낙폭을 좀 줄인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기 방어주들의 강세를 전망을 했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경우 이 같은 전망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리가 떨어질 땐 항상 경기 방어주들이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와 저금리 환경이 왔었을 때 주식 투자자들이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1995년에도 주가가 지금처럼 오르막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소형주나 이미 소비재 관련주보다 이제 경기 방어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가 15%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죠. 앞서 언급한 모든 사례들이 과거와 또 지금 현재 일치하진 않겠지만 금리 하락으로 주식 밸류에이션이 대폭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기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이명석 자문위원과 국내외 경기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유가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볼까요? 자, 어제 오만 해상에서 유조선 두 척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WTI 2% 오르면서 다시 좀 52달러 위로 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미증시에서 에너지주가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한 미국의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불안감이 최소한은 몇 주는 갈 것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유가가 6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물론 이런 시황만으로는 저희가 유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 위원님께서는 유가 좀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유가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한번 그 어떤 시황적인 부분보다 네. 잘 그 MC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시황적인 부분보다 오늘은 한번 포지션을 어디다 구축하고 있는지 과연 매물대들을 어디다 구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네. 저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보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 그리고 정보
또 뉴스, 정보, 시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제가 이전 방송까지도 사실 시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는데 정말 이 시황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정말 효용성 있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보다는 한번 매물대와 함께 같이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부터 볼까요? 일단 시황적인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네. 제 생각은 일단 현재는 박스권으로 보여집니다. 횡보 박스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 일단 프리미엄, 즉 옵션에서 프리미엄을 조금 더 빠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네. 횡보를 하면서 프리미엄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지금 이 박스권에 걸려 있는 형태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매물대적인 부분으로 한번 보면 네. 지금 보시면 미니 S&P입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의 미결제 약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CME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점검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실시간의 미결제 약정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저희한테는 하루가 뒤늦게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정보가 주어지는데요. 물론 라이브로 받아보고 싶다면은 CME에다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즉 네. 유료 서비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건 현재 하루 늦은 정보인데요. 네.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55달러 부분. 55달러 부분에서 9월물, 10월물, 할 거 없이 12월물 할 거 없이 굉장히 콜과 풋 옵션의 미결제 약정입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화면을 확대해 보면 네, 좀 낫네요. 네네. 지금 55달러 부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진입과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취한 다음에 청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입을 해서 청산하지 않고 들고 있는 물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결제 약정의 수치는 현재 옵션 데이터의 수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55달러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을 봤을 때 매수를 들고 있는지 매도를 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즉 어떤 방향성의 미결제 약정을 바라봐서 방향성을 표현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과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어디서 싸움이 날까, 어디서 물량의 싸움이 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면 네. 당연히 물량이 많이 존재하는 곳에서 싸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방향의 추측은 할 수 없지만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과거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잘 이용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단기 트레이딩에는 분명히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포지션이 구축돼 있는 곳들은 55달러 부분, 55달러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구축이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50달러 부분, 50달러 부분에 또 콜과 풋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55달러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콜과 풋 수량이 미결제 약정 수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월물이 뒤로 갈수록 11월물, 10월물로 갈수록 더 풋 물량이 많지만 현재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바라보게 되면 50달러에서 55달러 사이에서 현재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형태의 물량이 포진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박스권이고 네. 현재는 프리미엄 감소를 위해서 박스권에서 지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옵션 쪽에서 프리미엄을 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50달러 부근은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한 번쯤은 5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어떤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투자는 아직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금 추후에 저희가 다시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는 약간은 지켜봐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콜과 풋의 이 미결제
일정 수치가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또 그 결과를 보니까 외국인이요 스프레드 매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상당 부분 이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 한 7만 계약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9월 만기 선물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취한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 증시가 하락할 거다라는 것에 베팅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 그 수급적인 부분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롤오버를 통해 가지고 매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외국인 자체가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많이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뭐 그렇죠. 당연하겠죠. 네, 지금 매도 포지션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 현재 선물 지수 같은 경우가 오늘도 행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뭐 눈치를 보지 않았나 이런 평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스프레드 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네. 그렇다면 매도 우위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부분에서 뭐 물론 다음 주에 있을 FOMC 그렇죠. FOMC 회의와 또 그다음에 G20 뭐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바라보면 좀 안 좋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다는 건 스프레드 매도 물량이 많다는 건 국내 증시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스프레드 매도 물량이 스프레드 자체가 6월물과 9월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고 9월물 스프레드 매도 물량을 네. 롤오버를 많이 시켰는데요. 즉 저평가, 선물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면 차익거래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 물량이 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정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마침 질문 자체가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늘 수치로 바라보자, 숫자로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네. 뭐 본의 아니게 갑자기 이런 질문이 있어서 네. 충분히 가능성 있고 시나리오가 충분히 하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뭐 이 부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시험적인 네, 네. 부분이 아닌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매도 우위다.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 네. 오늘은 그래서 물량에 대해서 포지션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했고 지금 현재 국내 선물 지수 하방을 바라보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러면 S&P 지수도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저희 뭐 매 시간마다 S&P 500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꾸준히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 지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4일째 2,900대에서 계속 물량이 싸우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2,900대라고 맞춘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4일째 2,900 물량에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간 네네. 2,900에서 뭐 조금 못 미치기도 하고요. 2,900 근처에서 물량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번 그러면 옵션 쪽에서 포지션을 어떻게 똑같이 미결제 약정에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S&P 500의 미결제 약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지금 2,900 행사가 2,900의 미결제 약정의 포지션을 보시면 지금 현재 물량의 S&P 지수가 21일이 아마 21일이 최종 거래일입니다. 이번 달 만기일 텐데요. 네. 다음 월물, 즉 6월물, 다음에 9월물, 12월물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 3월물, 그 다음 연도 6월물, 그 다음 연도 마찬가지인데요. 쭉 물량을 살펴보게 되면 2,900대에 굉장히 물량이 많이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이 미결제 약정이란 자체가 방향성을 나타내 주지는 않습니다. 방향성 자체를 나타내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겠다.
물량 싸움이 일어나겠다. 어디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2,900대에 그냥 싸움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포지션 자체는 우리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는 데이 트레이딩, 즉 오늘 투자하고 또 청산하고 이런 형태의 투자를 많이 하지만 즉 대형 자금을 움직이는 이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대형 자금의 관리를 하는 곳들에서는 현물과 주식과 옵션을 더불어서 장기적인 포지션을 다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2,900대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포진해 있고요. 또 그 결과치로 거기서 치열하게 현재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2,900을 넘을 것인가 못 넘을 것인가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이라서 저희는 네. 지수 하방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또 더불어서 공교롭게도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로 롤오버된 스프레드 매도 물량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고요. 이런 현황들을 모두 수치로서 점검했을 때 꼭 굳이 제가 오늘 미결제 약정만 말씀드렸지만 수치로서들 스프레드 거래 물량, 미결제 약정 저희가 다 이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수치들만 점검했을 때도 충분히 현재 하락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혹시 현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네. 조금은 관망하셨다가 네. 조금 정리하셨다가 관망하셨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형태와 같이 물량이 포지션이 어디에 구축이 돼 있고 뭐 2월은 어떻게 됐으며 어떤 형태에서 어디서 싸움이 되고 있는지 현재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시황 뉴스 중요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치를 바라보고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싸움이 나오고 어디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어떨 때 급작스러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싸움이 나는지 저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또 거기서 장기 트레이딩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 단타, 즉 저희가 단타라고 표현을 하죠. 네. 짧은 거래 형태를 한다면 물론 손절을 올바르게 잘 잡아야겠죠. 그렇다면 데이 트레이딩에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이었죠 아마. 저희들은 이런 수치적으로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100% 다 맞힐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의 소중한 자금을 뭐 저도 질문 받은 질문이지만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까요 안 할까요라는 질문을 사실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냉정하게 저는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뭐 G20에서 중국과 협상이 결렬될 것인지, 뭐 좋게 해결이 될 것인지 그런 예측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과연 고객의 자본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그리고 또 본인들의 그렇게 소중한 자산을 어떤 제가 늘 이야기 많이 했었죠. 네. 무속인 같은 방식의 투자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뭐 체결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뭐 한다고 생각하고 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조금 더 냉정한 이야기로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뒷면 맞히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 좀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 그런 투자로서는 저희가 고객들한테 그런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정말 고객 유치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전화를 주셔서 네. 어떤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시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사실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해드리지만 저는 마지막 가서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장 다음 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예언가도 아니고요. 사실 투자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는 팀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시황이 정말 필요하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시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사실 네. 여러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몇 개의 자료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유독 시황을 잘 점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자료만 아침에 메일이 들어왔을 때 네. 몇 개만 골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네.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지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전체 투자에 판단을 한다거나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은 많이 배제하려고 노력을 당연히 하고요. 뭐 당연히 시스템을 쓰니까 파생 쪽은 저희가 모든 시스템을 쓰는 건 아니지만 파생 파트 쪽은 시스템을 쓰니까 그렇죠. 감정이 배제돼 있지만 네, 네. 그런 좀 불확실한 미래에 저는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요. 투자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맞다 틀리다의 부분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투자에 이 방법이 옳았는지 과연 나는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정말 성과를 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이명석 자문위원과 함께 국제 유가 그리고 국내 선물 S&P 500까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수치로 접근해서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들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해 주시면요. 자, 이명석 자문위원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센투자자문 이명석의 안정적 ROF 시스템 100만 불짜리 투자 노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진행하고 있는 이명석의 안정적 ROF 시스템 시간에서는요. 파생 상품 투자와 관련해서 매일매일 시장을 통한 분석과 검증 그리고 파생 투자 교육뿐만 아니라 이 투자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면서 많은 도움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들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제 뭐 시황도 점검했고 앞으로 뭐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방송 초반에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교육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옵션의 같은 행사가죠. 등행사가의 콜과 풋의 부딪힘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일부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고요. 과연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규칙성이 없는지 연구를 하셔야 될지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센 투자자문의 투자 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뭐 제목은 콜과 풋의 교차와 반등락의 고민이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상대성을 활용하자의 큰 테마에서 상대성에 즉 옵션에는 콜과 풋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즉 같은 행사가죠. 동일한 행사가, 등행사가. 그 중에서도 시가가 시작할 때 기초자산 지수와 가장 가까운 등행사가를 기준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전화를 받으면서 사실 교육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유형이 뭐 이제 투자 자문사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네. 하나의 질문은 이제 교육 관련된 질문이 거의 뭐 또 많이 있으신 편인데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투자 자문사와 그 교육 관련된 질문들인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과 어떤 교육 방식을 택해야 될지를 질문을 하시는데요. 콜과 풋을 바라보게 되면 늘 지켜봤습니다. 이제까지 검증도 다 해드렸고 매일 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매일 싸우고 있고 싸우면서 승자가 누가 될지 지켜보자고 했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싸우는 장소를 알아볼지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즉 콜과 풋이 마주쳤을 때 결국은 마주치는데 저도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질문한 부분 플러스 저도 과거에 이런 고민을 정말 오랜 시간 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 부딪힘에서 교차가 될 것인가 즉 부딪혔을 때 교차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반등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다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다. 정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옵션 공부를 하면서, 물론 제가 뭐 꼭 옵션만 했던 건 아니지만 옵션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싸움이 일어나고 교차가 일어나기도 하고 반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저 부딪힘 지점, 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네. 과연 저기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교차가 일어날지 알 수만 있다면 뭐 당연한 원리겠죠. 콜이 이긴다면 그렇죠. 당연히 지수는 상승할 것이고, 풋이 이긴다면 당연히 지수는 하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만 파악할 수 있다면 내가 수익을 정말 많이 올릴 수 있겠구나 모두가 싶어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네. 했었던 과거에 생각이 났었습니다.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그런데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알 수 있느냐? 정말 파악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네. 제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선 잠깐 그 전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콜과 풋의 싸움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매일 일어나고 있고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옵션을 공부하셨다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원리인데, 이 싸움에서 상승 추세, 즉 우리가 추세 그러죠. 추세 추종 뭐 거래 뭐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저도 초창기 때 추세를 따라가서 다 먹고 싶었습니다. 이 포지션을 다 수익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네. 수익을 너무 많이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추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콜과 풋에서 싸움이 한쪽이 이겨서 어디까지 진행이 돼야 되느냐,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콜의 고가라든지 풋의 콜의 고가 또는 저가, 상대방의 고가와 저가들을 결국은 이기고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당연한 싸움은 당연히 일어나고 추세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승리할 뿐 아니라 끝까지 다 이기고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경우죠. 추세가 진행됐다는 경우는 즉 이런 경우입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풋이 이겨버립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제가 과거에 가지고 나왔던 자료에서 자료를 보려고 가지고 나왔던 건데요. 풋이 이기면서 장 방향은 하락 방향으로 쭉 빠지게 됩니다. 즉 교차가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하나의 또 다른 형태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번에는 싸움이 났습니다. 콜과 풋이 같은 행사가에서 콜과 풋이 싸움이 났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등행사가는 아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진폭이 진행된 다음에 콜과 풋이 싸움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싸우자마자 맞고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반등이 일어났죠. 튀겼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네. 부러졌다고도 표현을 하고, 바로 맞자마자 부러져서 풋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장이 상승 쪽으로 가다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 수 있으면 참 정말 쉽지 않을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물이나 해외 선물 분야에서 옵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옵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찾으셔서 그런 거지 HTS에서 열어보시면 다 있는데요. 물론 거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불편할 뿐이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오히려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정확성은 국내 옵션보다 해외 옵션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이 같은 경우는 S&P 지수입니다. S&P 지수에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콜과 풋이 또 싸웠습니다. 콜과 풋이 싸워서 콜이 이겼기 때문에 상승, 즉 반등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입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건 좀 자료를 한 개 더 준비했던 거는, 너무 이 해외 선물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가지고 나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콜과 풋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들은 맨날 싸운다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정말 허구한 날 싸웁니다. 허구한 날. 매일 싸우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승자만 판단할 수 있다면 정말 수익을 많이 올릴 것 같다라는 욕심에
저도 이거 한 개만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슬픈 과거지만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했고 나름의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오일 같은 경우 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오일 같은 경우 동그라미 부분에서 콜과 풋이 싸워서 콜이 이겼기 때문에 반등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 반등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반등이 일어날까, 반등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요. 네. 한번 이제 이런 경우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살펴보니까 왠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딪히기만 하면 제가 진입을 했었습니다. 아, 반등하겠구나. 예, 예측을 반등할 하고. 것을 예상하고 네. 진입을 했던 것이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차를 했군요.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네. 손실이 많이 났는데 그 이유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차트로 보시니까 이게 반등 부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처음에 딱 한번 부딪혔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반등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에서 버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 부딪혔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보통 평균 이거를 차트로 보면 한 번에 반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스템으로 돌려보게 되면 평균 3번 정도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모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 보셨죠? 반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나쁘죠. 사실은. 왜 그러냐. 10분봉, 3분봉으로 볼 때는 네. 차트로 보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일어났다고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딪혔을 때 지금 보는 차트가 3분봉입니다. 3분이다 보니까 봉이 2개가 부딪혔죠. 그러면 6분입니다. 네. 6분 사이에 수차례 흔들립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를 컴퓨터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수차례 많이 움직입니다. 3번 이상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어떤 분이 콜과 풋의 싸움에서 승리에 풀베팅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었죠. 풀베팅하면 죽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 손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의 상당 시간을 투자하고 결과에 대해서 제가 노력한 부분을 오픈한다는 게 저도 좀 껄끄럽습니다. 껄끄러운데 또 서울경제TV에서 또 김 의원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독점적으로 공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투자자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저도 오픈을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에서 오픈을 하겠는데요. 네. 굉장히 고급 정보네요. 사실 여기서 반등해서 들어가시면 네. 규칙성을 발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어, 제가 상당 시간에 물론 제 능력이 부족하고 또 제 실력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흔히 말해서 팩터라고 그러죠. 저희 시나리오를 짜거나 시스템을 만들 때는 필터링 작업을 한다고도 그렇고 팩터라고 부르는 조건식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만났을 때 과연 튈까 안 튈까를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제가 밑에다가 거래량을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네. 부딪혔을 때 거래량이 증가할까? 거래량도 제가 한번 넣어봤고 그다음에 혹시 수급 부분일까?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수급을 잘 보면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부딪혔을 때 또 수급을 점검해봤습니다. 네.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또 한번 보조지표를 섞어볼까? 보조지표를 또 수많은 보조지표를 네. 갖다가 제가 또 대입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시도를 하셨군요. 네. 말씀을 좀 많이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네. 저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정말 니들이 그렇게 니 잘났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너무 전화를 많이 주시고 질문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보조지표, 수급, 거래량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정말 많은 자료들을 조건식들을 하나씩 두 개씩 추가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네. 제가 실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규칙성 자체를 논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저희들도 실패는 했지만 이제 반대로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콜과 풋은 매일 싸우는 겁니다. 매일 싸우는데 예측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길지 예측 자체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싸우는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콜과 풋이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는 지점은 예측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큰 수익은 아니지만 예측 방향으로 들어간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시켜본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투자를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큰 수익은 나지 않지만 일부의 조금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저희들이 규칙을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내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투자라는 거는 적지만 지속 가능한 안정적이어야죠.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지난 시간까지 보여드렸던 부분도 정말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팩터라는 부분들을 뭐 어떤 필터링 작업도 하고 조합을 해서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네. 규칙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서 맞고 튀길까 부러질까에 대한 연구 제가 고생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립니다. 네. 물론 저보다 뛰어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연구해 보십시오. 과감히 연구하셔서 뭐 좋은 결과를 얻으신다면 뭐 제가 비록 부족해서 못 얻었지만 다행이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희 관련된 팀들의 정말 똑똑하고 우수하신 분들께서 많은 네. 연구를 정말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거 하나 가지고는 절대 저게 돌파할지 교차할지 뭐 반등을 할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조합을 했을 때 일부의 다른 어떤 팩터를 조합했을 때 승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저희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조합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훨씬 높아지구나. 저희는 규칙을 바라보게 될 때 70% 이상의 규칙적인 성분이 나왔을 때 규칙이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저거 연구하시려고 정말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또 그동안 얼마만큼 자본금을 투자하셔야 될까요? 꼭 손실이 나지 않으시더라도 연구 기간 동안 쉬운 얘기로 생활비도 있으셔야 될 거고 그렇죠. 시간도 낭비되시고 그러면 저거 한 개만 가지고도 그 정도 시간을 투셔야 되는데 과거에 김 의원님이 보여주셨던 행사가 위아래가 맞고 네. 부러지는 부분들 또 그거 가지고 몇 개월 또 하셔야 되고 또 나머지 거 가지고 또 다른 팩터들 가지고 또 연구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저희를 잘 활용해 주십사. 사실 홍보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잘 활용하셔서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투자를 하는 곳들은 지금 선진국들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분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뭐 교육이 됐던 투자가 됐던 뭐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활용 가치를 할 만한 값어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부득이하게 저도 공개를 했지만 또 회사 네. 가면 오늘 내일은 아니겠죠. 아마 월요일일 겁니다. 아마 저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네가 함부로 방송에 나가서 네. 과연 이야기를 했다고. 정말 저희들은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인데 그렇죠. 사실 오늘 방송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굉장히 큰 각오 네네. 큰 각오 가지고 하신 거죠. 다음 주 한 주 동안 또 저희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방송에서.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 네. 오랫동안 연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인 부분이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물론 6개월 동안 저것만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도 연구하고 다른 것도 했겠죠. 그렇죠. 다른 것도 했지만
저희가 뭐 하루 이틀 가지고 연구 결과를 뭐 도출해낸다거나 결과를 도출해낸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테스트라는 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라이브장에서만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참 제가 다음 주 직장 생활이 조금 걱정은 많이 되지만 그래도 저도 소중한 정보를 공개한 거니까요.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부분에서는 시간 버리지 마시고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하지 마시고 예, 뭐 이런 방송 다 모든 방송들이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송들인데 그렇죠. 저는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않게끔은 해드릴게요. 시간 걸려가지고 시간 소비하지 않게끔은 해드릴게요. 네. 정말 시간 낭비십니다. 저 부분.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은 좀 뭐 금요일인데다가 뭐 방송이 뭐 시원하진 않네요, 사실. 뭔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시는데요. 네, 시원하진 않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난다를 알려드릴 수 없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거 하지 마세요는 알려드릴게요. 제가 해본 거에 대해서만. 제가 해보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뭐 거만하게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거 된다 안 된다 감히 얘기하는 건 그렇고 제가 정말 해본 거에 대해서는 혹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거죠. 네, 뭐 그렇지만 또 정말 저보다 뛰어난 분이 계셔가지고 정말 TV를 보시면서 지금 너는 못 찾았지 나는 찾았어 이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이런 분도 계실 건데 과거에 저하고 좀 언쟁을 벌였던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또 패턴과 같이 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패턴과 같이 한꺼번에 더불어서 연구했었는데요. 네. 좋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확률 자체, 튀기는 승률의 자체를 높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한테 여기서 뭐 구구절절하게 그런 부분까지 사실 또 다 말씀드리는 승률을 높인다 뿐이지 확실하게 규칙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거나 돌아가지 마시고요. 이런 연구를 혹시 지금이라도 하고 계신다면 그냥 전화 한 통 주세요. 제가 또 구체적인 거는 또 더 말씀드릴 테니까. 네. 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CNBC의 속보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양보를 원하는 만큼 베이징은 세계가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US will blink firs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먼저 미국이 눈을 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직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미국이 먼저 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리양 총재는 여전히 G20에서 중국과 미국이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먼저 선의를 보여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만약 G20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관세를 바로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서 중국은 참석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 관세 취소를 포함을 해서 중국과 미국의 동등한 입장을 요구를 했는데요. 또 머스트와 should 같은 그런 단어를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무역 전쟁의 시작이 미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 간의 지금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전희진의 외신센터였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파생 상품 투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규칙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명석 자문위원이 그간에 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들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많은 도움들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잘 받아주실 거죠? 네, 열심히 받겠습니다. 또 네. 뭐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받을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센투자자문 이명석의 안정적인 ROF 시스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풍성한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